안녕하세요. 나나쌤입니다. 네, 제가 이제 급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어 동시 스터디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한 1년 반 만에 이 스터디를 다시 여는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 몇 년 전에는 정말 유아들이 많았어요. 정말 유아들이 많았는데 지금 조금 연령대가 올라와서 초등 저학년들 위주가 되었고, 그때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도 많았지만 제일 많았던 연령이 더 어렸었어요. 근데 지금 연령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워크시트를 하나 더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산즈 얼거라고 세 글자로 된 얼거 동시나 동요예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어를 거의 모를 때 아는 분이 원장님이셔서 유치원에 제가 한 2주 정도를 학생들과 같이 5살, 6살 아이들이랑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왜냐면 중국어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 니하오 이 정도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너 저 구석에 앉아 있어라 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항상 하는 활동이 뭐였냐면 시를 암송하는 거였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저런 시를 암송한다고?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입도 풀고 좋은 시를 암송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학생들도 계속해서 암송을 많이 해요. 교과목 시간에도. 근데 이게 외국인한테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게, 이 성조가 있잖아요, 중국어에는. 근데 그 음의 높낮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인 거죠. 특히나 이게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리듬감이 더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我爸爸好爸爸我妈妈好妈妈. 어때요? 있죠. 그리고 쉽죠. 예. 그래서 나의 아빠 좋은 아빠, 나의 엄마 좋은 엄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산즈 얼거는 원래 중국에 있는 건데 제가 조금 만든 거죠. 시를 지은 거죠. 어떻게 시를 지었냐? 조금 더 실용적이게. 예, 이런 단어라든지 뭐 별로 평소에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을 빼고,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 거, 손을 씻을 때 쓰는 표현들, 거울을 보고 아침에 머리 빗잖아요. 그런 표현들,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유치원 갈 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나, 둘, 셋, 엘리베이터 타요. 넷, 다섯, 여섯, 위로 올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일곱, 여덟, 아홉, 집에 도착했어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숫자도 배우고 엘리베이터 탔을 때 표현도 배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쓰는 표현, 그 다음에 뭐 책가방을 메고 또 학교에 가는 거, 뭐 이런 거 산책할 때 쓰는 표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것을 30가지의 동시로 만든 거예요. 먼저 10가지인 거죠.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이 빨라요,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말이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가지 시를 암송을 해볼 거예요. 사실 어떠한 문장보다 이 시는 암송이 쉬워요. 말씀드렸듯이 세 글자로 되어 있고 짧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어가 처음이거나 암송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나 뭐 영어든 다른 거를 암기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어렵겠죠. 왜? 습관이 들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선 이 책은 세이펜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세이펜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맨 뒤에 가면 단어도 하나하나 들을 수 있어요. 단어도 이렇게 하나하나. 자, 여기 단어 맨 뒤에 보시면 단어별로 제가 의미를 끊어놨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르는 어머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해놨고, 세이펜도 모든 페이지 다 적용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출판할 때 부탁드린 거예요. 뒤에까지 해설돼 있는 데까지. 왜냐면 이 단어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니까. 됐다. 우와, 방이요. 이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여기를 찍어도 소리가 나요. 딱 여기만 따라하게끔. 그런데 이 세이펜이 지금은 아마 많이들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유치원 때는 진짜 활발하게 그때까지 썼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앱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시들해진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어나 영어를 배울 때 이 셀펜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 되거든요. 발음에 있어서는. 근데 이거를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있으신 분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고, 없으신 분은 제가 음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음원을 다운받으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듣고 따라하기 버전도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많이 안 들려주시고 외워봐라 하면 아이도 고문이고 엄마도 고문이에요. 이건 제가 10여 년간 중국어 스터디, 영어 스터디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영어는 여기저기서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요. 중국어를 몇 번 안 들려주고 너 해봐, 외워봐, 너 왜 못해요? 다른 애들은 외우는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들었다면, 충분이라는 거는 아이마다 정말 다릅니다. 우리 스터디에는 3살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스터디에도 3살도 있었어요. 5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살, 13살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 암기의 실력 차는 엄청납니다. 학습을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앵무새처럼 잘 따라하는 아이와 잘 못 따라하는 아이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를 들으세요 라고 딱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말씀드리는 거는, 주 5회를 한다고 하시면 하루에 10분 이상은 들어야 돼요. 이거를 한 번 따라 하는데 1분이 안 걸려요. 네,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10분만 해도 수십 번을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따라하기만 하면 좀 지겹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데, 거기서 동작과 함께 합니다. 동작과 함께 하면 좋은 점은 일단은 무슨 의미인지 아이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아이니 할 때 이렇게 하트를 만든다든지, 시시 한다, 시시시 이렇게 뭔가 이런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가 이 뜻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설명도 할 거고요, 영상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냥 소리로만 하는 것보다 동작으로 연결돼서 하는 게 훨씬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리를 많이 듣고 따라하는 스터디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소리를 많이 듣고 따라하는 거.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제 영상을 보고, 두 번째로는 소리를 많이 듣고 따라하시는 겁니다. 그럼 활동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매 장마다, 매 시마다 이 단어 카드를 제작해 드려요. 그래서 이거 다 올려놨거든요. 1과부터 10과까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동시는 이 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에서 제가 이 단어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때 이게 뭐고 뜻이 나구나. 그때 보시면 돼요. 영상과 함께. 그다음 두 번째로 유치부 혹은 초등 저학년까지는 색칠 같은 거 괜찮아요. 이 스터디는 가장 중요한 게 듣고 따라하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울 때까지 듣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중국어는 다양한 매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성조도 너무너무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의미들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많이 들려주시고요. 그렇게만 하면 지겨우니까 색칠도 해보고, 가장 중요한 빠바, 마마 단어를 색칠해보는 정도.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는 아빠 엄마 얼굴을 그려보거나 뭐 사진을 넣어요. 이거와 관련된 활동이죠. 그리고 시시엔인, 아이닌 이렇게 말해보는 아주 간단한 페이지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스터디 원 중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있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스터디 하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중국어 과목이 대부분의 학교가 다 있잖아요. 제2외국어로. 그때는 정확성을 요구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은 정확하게 배우는 게 맞아요.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우기.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원하시면 해도 돼요. 아이가 암송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된다 하시면 돼요. 자, 이 2페이지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한자를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한자를 읽어보는 건데, 저랑 같이 하오빵 스터디를 한 친구들은 이거를 하길 추천드려요. 하오빵 1, 2 정도. 3까지 한 친구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1레벨인 친구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2레벨, 3레벨까지 한 친구들은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소리는 아는데 문자로는 몰라. 그걸 또 다시 외워야 하는 어떤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반복할 필요 없이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어떻게 하는지 써 있어요. 음원을 들으면서 여기를 글자를 짚어가면서 따라해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우빵 스터디 할 때 이미 워라든지 빠바라든지 마마 이런 단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중에 40%는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병음과 뜻을 써보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이거는 22페이지에 가면 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지, 그래, 이거지 하면서. 제가 가끔 써놓은 것도 있어요. 한두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페이지는 그 단어 방금 쓴 것을 한번 연결해보면서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워, 빠바잖아요. 그러면 워 글자를 찾아서 오려 붙이고 하, 빠바 할 때 여기 글자가 비은 빠를 찾아서 붙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까지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급하게 드려봤는데요. 기억하실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스터디는 한자를 읽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돼야 될 게 많이 듣고 따라해서 외울 정도가 돼야 된다. 이 시를 그겁니다. 여기에도 이 워크지 위에도 다 그 주의사항을 적어놨어요. 중국어 소리 암송이 가능한 친구들 중에서 아 이거 나는 암송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중국어 한자 읽기까지 도전하기 위한 활동지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 듣고 따라하는 암송하는 거예요. 한자를 읽고 단어 뜻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는 필요시에 내가 원해서 하는 활동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아시겠죠?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그리고 하오빵 2, 3단계 이상 친구들은 이미 한자를 거기서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한자가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제 말이 빨랐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증하시냐면 밴드에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업로드하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는 이런 게 처음이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네요 하는 친구는 한 줄만 암기해도 돼요. 첫 번째 주는. 근데 이거는 다 할 겁니다. 그죠? 이 정도는 다 해요. 예. 근데 이제 끝까지 암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당연히 목표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10분만 하루에 듣고 따라하게 해주시면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유치원 다니거나 이럴 때는 마트 갈 때 차 안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 차 기다릴 때 잠깐 해볼까? 5분, 3분 예,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그렇게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릴수록 진짜 짬날 때마다 듣고 따라하고 이런 걸 했어요.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 두셔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음원을 핸드폰에 넣어 두세요. 그래서 언제든 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갈 때도 유모차에 틀어놓고 했었거든요. 이 세이펜을 유모차 뒤에 주머니에 넣어서 들리게끔 해놓고 그래서 언제든 좋아요. 딱 자리에 앉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갈 때도 좋고 뭐 준비할 때도 좋고 누구 뭐 기다린다고 하면 대기할 때도 좋고 딱 10분 듣고 따라하게끔 해주시면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으로 올려주시는데 얼굴이 안 나와도 돼요. 아이 얼굴이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예, 어차피 우리 벤단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활동지 하고 끝내는 거면 스터디가 쉽죠. 여러분도 쉬울 거예요. 근데 크게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을 드리는 건데 사실 예전에는 중국어 스터디가 되게 빡셌습니다. 3주 이상 미제출하면 다 탈락이었어요. 다음 자료 없었고 되게 열심히들 하셨고 열정이 넘치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수학이라든지 다른 뭐 국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학년이 많이 내려오면서 그 과목에 다 할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2외국어에 열정을 많이 못 쏟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열정 많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한번 열정을 다해서 하루 10분 아시겠죠? 10분씩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따라하게끔 해주시고 마지막에 암송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